정관, 평관이 있어. 평관, 정관과 평관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얘는 정관이야. 발라. 발을 정자죠. 발을 정자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요? 이해할 때 그냥 발은 뭐 국가, 그 다음에 뭐 가문,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직장, 이런 게 있다 했을 때, 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구성 안에 내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냥 정관인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관을 갖고 있다 하면, 정관을 들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거지. 그죠? 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내가 반듯하게 내가 이 법규를 지키겠노라고, 법칙을 지키겠노라고 살아가는 게 일단 관인 거지. 그래, 그게 정관이야.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국가에서 수장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 그래서 그게 바른 생각이라고 봐. 근데 이 상관성은 뭐냐 그러면 저런 어떤 규칙성을 깨면서 내가 가야 되니까 당연히 법규를 깨죠. 그 다음에 편인 같은 경우에는 정인의 공부가 아니고 편협된 생각, 다른 생각, 규율에서 벗어난 생각, 그건 당연히 예술이지. 그러니까 편인하고 상관기운 두 개만 들고 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예술가지. 그러면 이해되시죠? 네. 이런 기운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평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칙, 규율을 지키려고 하고 안정성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시험을 쳐가지고 국가에서 내가 록을 먹고 거기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해서 내가 국가의 형태를 내가 시키는 걸 내가 잘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정관이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주에 기본적으로 정관을 딱 자리하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무조건 이 사람은 태극기가 보이네 이렇게 쌓고 국기가 보이네 이렇게 쌓고 공무원 사수넥하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사주인 거지. 그지? 이런 사주인 거지. 그런데 우리가 사주를 보다 보면 이 관이 하나만 있어가 또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내 힘과 관의 힘이 적당하게 뭔가 기준이 만들어져야 내가 좀 큰 관을 가진다고 우리가 보거든. 근데 관이 너무 적으면 안 되는 거고, 관이 너무 많아도 힘들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이게 적당한 형태에서 정관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관이 되게 좋은 거지.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나는 이 규칙 규율을 지키겠다는 거거든. 지키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어디 소속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내가 잘 지키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기서 성공을 해야 돼요. 안정성이니까. 불안정하게 내가 밖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잘 커서 내가 위에까지 올라가겠다 하는 이야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사람이 지시도 내가 잘 듣는다고 본 거지. 이야기를 잘 듣는다고 본 거지.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형태가 정관이라고 보는 거지. 정관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요거하고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다른 친구가 있는 거지. 그게 뭐냐면 평관인 거야. 평관인 거야. 그러니까 감목이 있을 때, 나무가 있을 때 정관은 뭐냐면 신금이거든. 그러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낫이나 톱이 돼가지고 얘의 가지치기를 잘 해주면서 이쁘게 딱 만들어주는 게 이거 정관이라고 보는 거고, 평관이라고 하는데 이 평관은 뭐냐면 도끼인 거라. 도끼니까 얘가 적응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얘가 와가지고는 잘 이쁘게 옆에 가지치기 해주고 잡다하게 썩은 거 정리해주고 이렇게 잘 살게 하기 위한 어떤 도구라고 볼 때, 얘는 갑자기 와가지고 내 나무를 자르려고 도끼로 자르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은 잘라가지고 이 새끼를 책상을 만들던가 궁궐에 대들보로 설려고 얘가 갑자기 자르려고 하는 거야. 얘 입장에서 뭐 기도 안 차지. 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지. 그죠? 자기 목숨 내놔야 되는데. 이게 평관이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평관이니까, 평관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권력이 된 거야. 권력. 평관이라 그러면은 내가 칼자루를 진다, 도끼 자루를 갖다가 진다라고 보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평관이니까 그러면 권력이 되는데, 권력을 내면 이런 행정직의 어떤 시험을 쳐가지고는
행정직으로서 되는 사람하고, 그죠? 우리 나와가지고 노란 옷 입고 맨날 브리핑 하는 사람들이 노란, 이거 아닙니까? 그지? 이 사람들이라. 근데 예를 들어서 검찰, 그죠? 검찰, 법원 개사권, 군인 개사권 이런 사람들은 오면 전부 여기에 관련이 된 거지. 이 권력에 관련이 된 거지. 그러니까 훨씬 더 권력을 죽이고 살리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형태들을 전부 다 이쪽에 다 배치를 시키는 거지. 근데 왜냐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이처럼, 예?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나무였는데 정관이 옆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공무원으로 있을 건데 평관이 존재해 버린다면은 이 사람이 나무를 갖다 잘라가지고 어느 순간 궁궐에, 그죠? 대들보로 져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이게 평관이야.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되게 안정성이고, 그래서 얘는 불안정성이잖아. 그래서 불안한 거거든. 그래서 평관이라는 자체가 내한테는 불안정성이야. 그런데 잘만 하면, 시대만 잘 타면은 내가 대빵이 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게 바로 이 평관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정관하고 평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평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이제 너무 많으면은 내가 권력을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가 있죠. 그죠? 살리고 죽이고 하는 형태니까 전쟁터라고 보면 돼요. 이건 전쟁터가 되는 거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형태니까. 그래서 같은 군인이라 하더라도 정관을 들고 있는 군인이다 이러면 행정병이라든가 전쟁을 치지 않고 자기는 조용하게, 그죠? 그 밑에서 지휘관 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막사에서 근무하는 게 이 정관이라는 거고, 평관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나와갖고 죽여야죠. 죽이고 살리고 해서 내가 거기서 많이 죽여가지고 내가 뭔가 별을 달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평관인 거지. 요거와 요거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성격이 이만큼 다를 수 있는 거지. 아시죠? 여기 평관 정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간에서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자, 나무가 땅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나무입니다. 목입니다. 목이 쭉 올라옵니다. 그런데 얘한테 정관은 뭐냐면 요 신금입니다. 금입니다. 금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옆에서 금의 기운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냐 그러면, 옆에 이런 고든 막대기를 하나 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금을 말입니다. 그지? 예. 막대기를 이렇게 놔두면 얘가 이렇게 기대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금기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딱딱함이죠. 철사 같은 겁니다. 철사 같은 거니까 얘가 올라왔는데, 얘가 힘이 없는 놈은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필 겁니다. 그치? 근데 이 금이라는 놈이 있으면, 여기 안에 딱딱함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도 되겠죠. 또 어떤 놈은 올라가는데 되게 지저분하게 이래 될 겁니다. 그치? 이래 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얘의 에너지는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으로 다 에너지가 가버리면 얘가 클 수가 없어요. 얘가 작은 나무밖에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이 잘라줍니다. 싹둑 잘라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얘가 큰 놈이 될 수 있죠. 이게 정관입니다. 꼭 필요하죠. 이게 극입니다. 극이 나쁘다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치? 땅이 있는데, 그치? 씨앗이 여기 있어요. 예, 씨앗이 숲니다. 그치? 그 땅이 토국수 하죠. 토국수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씨앗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치? 얘가, 토가 수를 건드립니다. 씨앗을. 예. 그거 뭐 따뜻해지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이 또 있겠죠. 목이 또 토를 건드리겠죠. 금이 있습니다. 금이 또
목을 건드립니다. 화가 금을 건드립니다. 수가 화를 극합니다. 그게 의해서 또 돌아갑니다. 생은 생대로 돌아가고 그건 극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하는 거와 극하는 게 전부 다 알고 나면 다 우주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하는 게 있고 극하는 게 있는데 합하는 거와 충하는 게 상반되죠. 반대지요. 그치? 반대입니다. 왜냐면 저놈이 있고 내가 있을 때 이게 중력이 이끌려가지고 얘가 이쪽을 당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합의 한만 기운만 강하다 그러면 얘는 이쪽에 다 들어붙어 버리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와 이거의 관계성에서 밀어내는 기운이 있죠. 그게 태양이 되든 누가 되든 뭔가 밀어내는 기운 또한 있겠죠.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겠죠. 하나만 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생하고 극하고의 관계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하고. 네. 생을 한다는 거는 그냥 이치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극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서로가 조율이 돼가지고 다 그죠? 그게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극하고 합충하고는 시대가 다르지만 기본적인 이치는 똑같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되죠. 이게 관입니다. 그래서 관이 있다라는 거는, 아, 이 새끼 이거 참 뒷백이 좋구나. 아, 이 새끼 뒷백이 좋네. 가문이 좋네. 뭔가 있네, 이거. 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 스스로 아무래도 지 스스로 다 뭔가 깔끔하게 그냥 올라가는 애들도 있죠. 일간을 구속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는, 구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일 수도 있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장단점이 있는 거 항상 그지? 네, 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항상 생각하면 좋죠. 무조건 말이에요. 뭐든 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속하면 좋답니다. 예. 구속하면 좋다 하면, 그럼 애가 반듯하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보면 반듯하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우리 엄마의 입장에서는 애를 보면, 아이고, 우리 반듯하게, 얼마나 괜찮은지. 그죠? 어제 아이고, 입댈 데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마누라한테 안 물어보지. 마누라한테 물어보면 저 이야기냐면, 남편 융통성 없고, 예? 딱 정해진 거, 지대로 나가게 해가지고, 사람 헛파디 빚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측면을 받아봤냐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거든. 똑같은 정관이나 하는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답은 없는 겁니다. 그지? 분명히. 근데 만약에 이 정관이 기본적으로 많아, 이 정관이 많아, 그러면 좀 힘들겠죠. 왜냐면 이 기운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니까. 많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만약에 있다 했을 때, 많다는 이야기는 이거 없으면 얘가 지 혼자 올라가지 못하는 애가 될 수도 있겠죠. 이 힘 필요, 지 혼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적당하게 깎아야 되는데 다 깎아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관은 급제를,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은 급제를 제압시키니 이렇게 됐죠. 정관이라는 거는 반듯한 기운이니까, 그지? 반듯한 기운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일간으로 태어났는데 신금, 정관이 딱 있어가지고, 예,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큰 제목이 돼야 되는데, 가지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가지로 내가 에너지를 다 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예, 많이 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서 이놈이 큰 놈이 되려고 그러면 가지를 크게 벌리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에너지가 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크게 하려고 그러면 여유에 가가지고, 그지?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죠.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지도 다음 한 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는 하는데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로 못 올라가는 애들은 여기서부터 생나기를 피우겠죠.
생 난리 피우니까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흘러가겠죠. 그랬을 때 이 갑이라는 기운일 때 이 을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게 을입니다. 우리가 을이라 그러고 뿌리가 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음양에 대해서. 그러면 얘를 잘라줘야 됩니까? 안 잘라줘야 됩니까? 잘라줘야죠. 그래야 갑이 살죠. 그래서 이 을을 급제라고 한 거거든요. 급제. 왜 그러냐면 나무를 뭐든지 한번 보세요. 올라가는데 을이 이거라고 한번 보면, 그지? 이거라고 보면 내가 갑인데 을이 이렇게 했어요. 좀 웃기죠? 여기 씨가 빠지게 내가 물을 빨아가지고 야무라고, 그지? 야무라고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 을목들이 다 지가 다 빼가버리죠. 웃기잖아요. 이게 도둑놈. 이게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와서 열심히 벌어오면 가족들한테 다 들어가는 것도 다 을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당연히 이 을이 다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이게 많아야 되냐 적어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놈들을 없애줄 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놈들을 빨리빨리 죽여야죠. 네, 큰 사과를 열려고 그러는데 째맨째맨한 게 너무 많으면 절대 큰 사과가 안 열리잖아요. 빨리 따줘야죠. 따줘야 큰 사과 쪽에 뭐 10개만 같은 좋은 10개를 갖다 만들 거 아닙니까? 요걸 하려면은 정관이 필요하더라는 거. 정관이 필요하면 얘를 자르죠. 얘를 잘라버리면 결국은 갑이 위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뭐 옆으로 퍼졌던 가지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는 거죠. 똑똑똑똑 잘라주죠. 그 위로 크겠죠. 이래서 요거만 봐도 옆에 들러붙어 있는 이놈이 나한테는 나의 노고로 인한 내가 먹을 물을 지가 다 먹어버리는 거니까. 그죠? 에너지가 절로 다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왜 어쩔 수 없냐면 이게 꽃이라 그러면 얘 을을 통해야 지가 원하는 꽃을 피울 수가 있거든. 그래요?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놈의 입장에서는 이 꽃을 피우는 게 자기의 목적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꽃을 피워가지고 이제 바람이 부는 동풍이 불 때 그때 빨리 꽃을 해서 꽃술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벌과 나비가 막 달라들게끔 유혹을 해서 빨리 수정을 해야 돼. 빨리 수정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서 내 씨앗을 남겨야 돼. 이것이 목적성인데 어쩔 수 없잖아. 어쨌든 이 형태는 피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했던 요게 정관이라는 게 딱 있으면 요 놈을 탁 건드려주니까 이걸 사주로 이야기하자면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내가 갑이 있을 때 내가 노는 무대, 돈, 여러 가지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요 부분을 요 놈이 그죠? 요렇게 극하더라는 거죠. 쥐가 다 뺏어 먹고 있더라는 거 옆에서. 그런데 요럴 때 요 놈이 이렇게 정관이라는 글자가 딱 있어버리면 얘를 딱 극해주니까 얘가 이 짓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사주 자체에서 정관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급제가 발동을 못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정관은 급제를 갖다가 잡아먹을 수 있거든. 한 방 때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 급제가 발동을 못하는 거죠. 급제가 발동 못하니까 내가 돈을 뺏긴다든가 아무래도 이별수라든가 그죠? 겉으로 다 나가버리는 재물의 형태가 아무래도 쌓이겠죠. 이해되십니까?